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04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조 MC 서희입니다. 네, 서희님 투표 잘 하셨어요? 네, 가족들이 저를 버리고 투표하러 가서 저는 우리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바로 전화 녹음을 끝내고 갔다 왔죠? 네, 그럼요. 플렉스 뒤에. 맞아요. 되게 약간 원래 맨날 동네에서 투표하다가 좀 새로운 곳에서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느낌이 좀 다른 느낌? 너무 잘한다. 투표용지가 참 길었죠? 그러니까요, 진짜. 세로로 이렇게 잘 적었어요. 내가 경험해본 투표용지가 제일 길어가지고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투표를 잘 하셨겠죠? 그렇겠죠? 부디. 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노가리 초대석은 지난주에 이어서 청년참여연대의 조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희원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총선 청년 네트워크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화를 많이 내는 그런 방송이었잖아요. 화가 많았어가지고. 네. 근데 오늘은 좀 청년유니온 조합원으로서의, 아니면 뭐 개인 희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그때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유니온에는 한 3년 전에 가입하셨다고? 네. 알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알게 된 계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어떤 삶을 사신 거죠? 다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구나. 내 삶에 어느 날 청유가 들어왔대. 제가 참여연대에서 일하면서 시민참여팀이라고 약간 회원사업 팀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가입을 해주시면 전화해가지고 가입해서 너무 감사드린다. 혹시 참여연대 가입하게 된 계기가 뭐냐? 어떻게 알게 되셨냐? 근데 항상 대답을 원래 알았고요.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네요. 원래 알았고요. 원래 그냥 언제 가입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고정 수입이 생기게 돼서 그때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죄송한데 참여연대까지 회원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참여연대라는 거 그 자체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생활에서 듣는 느낌이네요. 어떤 계기로 딱 알았다라기보다. 근데 어쩌면 이제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세월호로 조금 듣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세대는 아마 그럴 것 같아. 서희님 혹시 참여연대 어디서 처음 들었나 이런 거 생각? 저는 사실 청년 들어와서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집행하기 전에 뭐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그냥 잠깐 그렇게 들었던 일을 같이 많이 하니까. 네네, 그렇죠. 이렇게 참여연대가 늙어서야. 희원님은 참여연대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신문 같은 것도 읽고 계속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 참여연대는 그 시기에 제가 뭔가 세미나나 아니면은 토론이나 그런 시민교육 같은 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막 그런 시민 인문학 학교, 막 시민 철학 학교, 막 이런 거, 철학 아카데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다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막 20만 원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뭐 없나 막 이렇게 하다가 참여연대에서 무슨 인턴으로 6주짜리 강연을 해주는데 공짜래.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 되게 동의를 하게 돼서 그렇게 좀 활동을 했었죠. 청년 유니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문제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가 가장 막 그럴 때였거든요. 막 헬조선, 뭐 흑수저 이런 담론이 막 되게 많이 나온 때여서 그래서 그때 이쪽으로 좀 활동하는 분들도 만나보고 어떤 활동이 있나 막 찾아다니던 때였어서 그때 청년 유니온을 알게 돼서 아마 그때부터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혹시 희원님이 가지고 있었던 청년 의제가 뭔가 있었나요? 뭐 나는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요? 저는 구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네. 모르겠네. 저희 그때 엄마 서울에 안 살았었어요. 경기도 김포에서 살았었는데 항상 뭐 구직하는데 취업 스터디나 그런 거를 하려면 항상 서울까지 나가야 됐었잖아요. 근데 한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나가서 스터디룸비 내고 근데 또 구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냥 용돈을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구직 스터디를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의 시간도 너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그냥 평범하게 용돈 받으면서 서울에서 살면서 그 취업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보다 당연히 제가 시간이 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격차가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이런 곳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일단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일단 뭔가 짜증나고 힘들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를 해석해 주는 게 이런 청년 섹터라고 불리는 맞아요. 곳들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서희님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청년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활동을 했던 게 작년 이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처음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도 물론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정말 저는 원래 청소년 일을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근데 그쪽에서 어쨌든 뭐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지만 청년으로 좀 더 분야를 확장하는 그런 원래 다들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 청년넷을 했었지만 그때는 그냥 사실은 제가 뭔가 막 청년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했었던 게 있으면은 작년에 이렇게 참여했던 거는 내가 뭔가 이제 나는 청년이니까 나의 그런 정체성에 맞게 한번 활동을 해볼까라는 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다. 혹시 이거는 예전에 이제 서희님이 팟캐스트 나오셨을 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되게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운이 좋게도 좋은 어른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많이 만났고 그 어른들이 한 명 한 명이 약간 저를 성장시키고 약간 저의 성장에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다른 청소년들한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청소년 쪽에서 활동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좋다. 저도 청소년 때 되게 화가 많고 불만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은데 보통 여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완전 이제 정체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닐 건데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서 관심이 딱 없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어른들이 계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끊고 다음 문제. 지난번부터 이렇게 뚝뚝 끊기네. 네. 혹시 청년 유니온에서 함께 했다던가 아니면 조합원으로서 활동해 오셨던 게 있을까요? 제가 아마 청년 유니온에 가입하고 1년이 안 되어서 그 전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참여연대에서 상근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참여연대에서 상근을 애초에 청년참여연대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청년참여연대 상근자예요. 그래서 청년 유니온을 조합원으로서 만나기보다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죠. 협력업체로 일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청년 유니온의 활동을 기억하기보다는 같이 한 협력업체로서의 활동을 기억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맨 처음에 이제 네. 가입할 시기에 일하셨던 것도 청년 참여연대였던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네, 가입했을 시기에는 다른 그냥 일반 사기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할 때 되게 다른 일 이것저것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청년 유니온에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이거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생각하는 뭐 방향이 맞아요, 뭐 이런 거. 근로기준법 같은. 네네. 회사에서 이러는데 이거 맞아요? 이런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퇴사하고 뭐 입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걸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그런 건 없으셨어요? 글쎄요. 순탄한 퇴사 과정? 이게 어차피 근데 그렇게 길게 보고한 게 아니라 인턴이었어서 되게 짧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지 같으니까 때려치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는데 원래 9 to 6잖아요. 근데 맡은 업무가 마감이 8시 50분이었어요. 아침 8시 50분. 9 to 6인데. 근데 그러면 남들보다 한 40분을 먼저 출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인턴이라서 출입증조차 주지 않는 거야. 어머. 그래서 너무 일찍 가면 인턴인데 엄청 뭐라 그러지? 운영팀장? 운영국장? 그런 사람한테 개인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데 문 열어주세요. 막 이런 거.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문을 어떻게 열어요? 오는 안 거죠, 했는데? 그냥.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그러면 경비실에 뭘 맡겨주지 않아요? 이런 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런 걸 해줄 의향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런 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1시간을 더 일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얘네를 조질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엄청 찾아봤죠. 엄청 찾아봤는데 그냥 걔네를 제가 거기를 2월에 퇴사하고서 3월에 바로 참여연대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잊혀져. 너는 그러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터져라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같이 아까 협력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말로 하면 좀 연대일까요? 그렇죠. 연대 사업 같은 걸 네. 많이 하셨는데 어떤 연대 사업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청년단체가 진짜 한 줌이잖아요. 사실 한 줌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제 좀 많이 생겼죠. 그래도. 아니 이거 그냥 아예 편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행력이 있는 청년단체라고 말하는 것 좀 이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통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는 청년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모이면 뭐 저희 청유, 민유, 뭐 전청net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여서 그러니까 청유로서는 노동이고 저희로서는 뭐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거고 민유로서는 주거고 그 의제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더 확장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모이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총선도 같이 했고 그 다음 대선, 그 다음 지선, 그리고 이번 총선 다 같이 했고요. 보통 선거 중심이네요. 네, 선거가 일단 가장 큰 정치 이벤트니까 그거 있고 또 청년 기본법이라고 올해 초에 제정된 법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통과시키려고 모여서 같이 했죠. 네. 청년 기본법도 같이 하신 거죠? 네. 제가 큰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네. 같이 했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많이 도와주시죠. 그 사무실도 너무 좋고. 나 기자회견 저희 장소 좀. 너무 좋죠. 같이 늘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오래오래 함께. 그러면 청년 참여연대 청참이라고 그냥 불러도 될까요? 네. 그 청참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그럼 뭘까요? 진짜 뭘까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걸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때 되게 시민교육 같은 거에 대한 좀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학부사를 했었는데 학부사 할 때는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거에 기자로서, 그러니까 대학생이긴 하지만 대학생 기자로서 뭔가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고 나서 대학교 이제 3, 4학년이 되고서 임기가 끝나니까 이제 학부사를 나와서 그냥 학생 또는 그냥 시민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전엔 기자랍시고 막 집회 같이 나가서 괜히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올렸는데 내가 시민으로서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참가를 해보고 캠페인 같은 것도 남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토론도 막 하고 싶다. 찾아봤는데 너무 다 비싼 거야. 그런 걸 하려면. 그래서 찾다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청년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가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자 하고 활동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힘든데 이건 나 때문이 아니고 사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냥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하필 그때 딱 청년 참여연대 발족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참여연대에서 2015년에 창립을 했거든요. 청년 참여연대가. 그때 한창 창립준비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그 활동을 하다가 어쩌다 입사까지 해버렸어요. 저는 사실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왜 그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제 활동가 복지라던가 활동가의 삶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떤 뭐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 경험으로 활동가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있었다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가는 태어나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게 사회 문제를 관심을 갖는 거랑 활동가로 살기로 결정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 사실 별로 없지 않나? 내가 사회 문제에 관심 제일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요. 그냥 글쎄, 사회 문제 왜 관심 있지? 모르겠어요. 네, 사회 문제 관심은 그냥 남들 뉴스 읽고 막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로 관심 갖는 것 같고, 이게 막 사회 문제 내가 관심이 많아서 내가 내 손으로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작가라 그러나?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네, 뭐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에서 끝나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가치, 공익 이런 게 들어가서 뭔가 세상을 변화하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꼭 내가 진짜 뭐 직업 작가가 되거나 아니면 PD가 되거나 감독이 되거나 이런 게 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꼭 그쪽으로 내가 그걸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서의 나의 자아실현은 굳이 필요 없겠다라는 걸 느껴서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가 봤어요. 그때 들어간 게 그 인턴이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진짜 내가 상상하던 어른들의 세계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공익을 생각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클라이언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나중에 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주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내가 내 꿈과 돈 버는 걸 상관없이 살기로 결정을 했다지만 그래도 나는 적어도 내 주변에는 나랑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활동가로 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활동가로 사는 거에 좀 가장 큰 메리트라던가 결정하게 되는 큰 요인? 이거는 확실히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이 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서희는 어때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왔는데요. 저는 사실 정말 신기한 게 누군가는 저한테 제가 이전에 해왔던 일들, 그러니까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했던 것들이 이것도 또 다른 활동가의 삶이다라고 또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일할 때 나는 활동가라서는 제 스스로 인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나는 뭔가 내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달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정책,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그런 공식적인 체계가 아닌 바깥에서 내가 이거를 하는 거다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내가 이게 막 활동가로서 내가 뭐 그런 시민사회 단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막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사실 물론 조직 내에서도 그렇게 딱히 막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조직 내에서 그런 걸 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를 한 발짝 이제 벗어나 보고 이제 저는 사실 이쪽에 약간 좀 뭔가 좀 정이 좀 떨어져가지고 난 이제 안 할 거야라고 이러고 뛰쳐나갔는데 그러고 이제 근데 쉬면서 하다 보니까 쉬면서 막 진짜 정말 관련 없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방송사에서 막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보고 막 그냥 이상한 업체 들어가가지고 막 그 블로그 마케팅하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돈 빼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 물론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았죠 그때. 근데 아무튼 돈도 안 나와. 크게 막 뭔가 많이 남는 것도 없고 하는데 어차피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돈도 어차피 못 벌고 막 그러고 하는데 아 이게 과연 나한테 진짜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라고 이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청룡넷을 시작을 했던 거고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청류 활동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진짜 많이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앞으로 그리고 어쨌든 작년이 제가 대학교 그 마지막 학기였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좀 할 때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그럼 뭘 해먹고 살면 좋을까라는 이러한 고민들을 했을 때였는데 또 마침 이제 뭐 집행부 제의가 좀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결정하게 됐던 거는 저는 그래도 청년 유니온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청년 유니온이 너무 되게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너무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런 어떻게 청년 단체가 10년을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의 유니콘이구나. 청참이 몇 년이죠? 지금 5년? 6년? 아, 참여한 데가 참여한 데 25년. 그러니까 성인이네. 늙었어. 어린이네,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 파이팅 하고 있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아, 그럼 내가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아직 활동가는 무엇이요라고 저는 사실 제 나름의 정의는 못 내렸어요, 아직. 이거는 청류를 하면서 좀 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2017년 3월에 제가 참여연대 입사했거든요. 근데 2018년까지 저 자신을 활동가로 아이덴티파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간사님 이렇게 부를 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랬고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활동가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사무직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활동가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야 저는.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이요? 아직 대학원 가라고 해요. 아니, 대학원 가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짜증나서 제가 승질을 내니까, 이제 아빠가 어떤 식으로 저를 놀리냐면, 아, 우리 희원이 이제 미래 국회의원인데. 아빠가 약간 헛소리 전문가거든요. 끝은 정치라는 그런 걸 담고 있는. 헛소리 전문가여서, 아, 우리 희원이 미래 국회의원인데 아빠가 우유 한 잔 사줘야지.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정도면 인정을 한 건가? 아니면 그냥 알바로처럼 생각하고 건가? 놀리는 건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니, 이게 보통 활동가들이 또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맞아. 그래도 재밌게 이렇게 받아쳐 주시니까. 근데 만약에 대학원에 간다면 결국 이쪽을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웃겨요. 만약에 제가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대학원을 간다고 해봤자 그렇게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고 사회학? 뭐 해봤자 뭐 문화인류학? 막 이런 거라서 어차피 그것도 나오면은 똑같거든요. 연구 활동이거든, 그것도. 활동을 하더라도. 연구를 하더라도 약간 연구 자체가 활동인 약간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서. 활동하는 연구가 요즘에 막 뭐라고 그러고 부르던데요. 뭐지? 모르겠네. 뭐 액티비스트 뭐라고 하던데 영어로 해가지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바라는 대로 살아주지 않겠다. 그런 느낌. 살아주지 않겠다. 그러면 그 청참에서 지금 현재 하는 활동들 소개해 주실까요? 청년 참여연대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뭐 정책 중심, 의제 중심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이 그랬고 그리고 청년수당 막 한창 뜰 때 같이 열심히 활동 옆에서 도와주고 막 이랬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최경환 뭐 권성동 염동열 어차피 이 사람들 지금 후보 아니니까 막 말할게 이 사람들 채용비리 같은 거 채용비리 의혹이 났을 때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고발한 것도 약간 청년참여연대가 주도해서 했던 맞다.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에드코시 운동 에드코시 잘 모르실 텐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럼 약간 정책 중심의 주창 운동 이것도 모르겠어. 아니 그런 거를 좀 했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청년들이 본인의 삶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를 우리가 작게나마 캠페인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더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실 청년 문제라는 게 지금 저희 안에 정의도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막 사회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럼 청년 문제지. 근데 그게 과연 청년만의 문제냐. 청년 문제가 그거에서 뭐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저희 모두의 어떤 요즘의 합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확장해서 환경 문제도 기후 문제도 있고 젠더 문제나 아니면 수많은 뭐 소수자 문제나 이게 다 청년이 가장 감수성이 높게 느끼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거 전체가 다 청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렇다면 진짜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바꿔보려는 시도들을 계속 해보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틀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학교 시간표 짜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에브리타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에브리타임 내에 혐오 게시물이 그렇게 많아요. 거의 막 요즘 일배화 됐다고 그런 기사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 있는 혐오성 게시물을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압박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자정작용 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기업에 얘기를 해서 그걸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기후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까지 가는가, 그래서 지구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가 이런 거를 좀 궁금해서 그런 여행을 우리끼리 떠나볼까, 쓰레기 여행 막 이런 걸 떠나볼까,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이거에 좀 관심 갖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의제들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분과가 있었어요. 청년참여연대. 그래서 뭐 대학분과, 경제분과, 성평등분과, 평화다양성분과, 정치분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큰 의제의 이름들에 맞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분과 안에서 회의를 하고 막 본인들의 재밌는 활동을 찾아가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지. 그런 분과의 이름이. 그래서 그냥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끼리 여기서 새로운 의제를 정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캠페인을 해보자. 라는 좀 합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한 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고 그게 만약에 재미없어지면 내년 다른 거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거? 네. 근데 되게 자발적으로 그래도 재밌는 활동을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가 양성소 같은 느낌이야. 그랬으면 좋겠다. 뭔가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인데. 네. 활동을 일단 재밌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활동 재밌게 시작해서 재밌게 활동을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계속 뭔가 같이 하려는 모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제가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참여연대에서 했다던 그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제가 했을 때는 청년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청년 공익활동가 학교거든요. 근데 보통 들어봤다. 이미 시민사회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10% 미만이고 그 참여연대라는 이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시민사회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가장 오는 관문이 그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다음에 다른 자기 재밌는 활동을 찾아가. 막 청년 유니온 지금 데이원에도 공익활동가 할 때 해서 치고 있고 막. 아 진짜요? 네, 민유 운영위원이라 그러나? 네, 거기에도 있고 청정내에서도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청참에서 만났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허무하세요? 네? 허무한가요? 진짜. 다 키워놓으면 보내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나랑 더 재밌는 거 하자니까.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 유니온을 예전에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유니온이 노조 양성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청년유니온에 실제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노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나요? 이런 문의가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담해주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고 뭐 그러면서 만들어진 노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걸 좀 특화시켜서 노조 양성소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허망한 일이잖아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과긴 한데 우리 좋은 성과인데 일이야 분명. 국가적으로는 그치. 이제 되게 이 사회적으로 성과인데. 정말 좋지. 우리가 정말 시민사회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이 활동가 양성소네 너무 좋다. 그거를 특화시켜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 다른 단체들의 청년 활동가들, 그러니까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 활동가들 중에 이 프로그램을 들은 사람 굉장히 많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좋죠. 너무 궁금하네요. 재밌어요? 활동가 양성소. 너무 정의 내려버렸다. 그래도 양성소라는 단어가 좀 낫다. 막 저희 참여연대에 있는 다른 선배 이제 활동가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러지? 학원 아카데미 학원 말고 등용문. 그런 단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뭘 등용문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을. 옛날 그 아이돌 사관학교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제 활동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좀 청년참여연대에서 아예 활동가에 대한 연구 같은 거를 해봐도 좋겠다. 연구까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누가 활동가가 되고 누구는 아닌 거고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활동가의 삶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제가 활동가 삶 실태조사라는 청년 참을 받아서 했었는데 네. 어땠나요? 활동가들이 너무 바빠서 너무 슬프다. 잘 모일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늘 신기한 건 활동가들이 모여서 활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활동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 내용이 진행이 안 돼서 끝나요. 그 누구도 정의를 못 내리는구나. 정의를 아무도 못 내리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정의는 못 내리지만 내가 활동가인 것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러면서 그 퇴근 후에 하는 활동. 같은 경우는 전업 활동가한테 미안해가지고 활동가라는 말을 스스로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활동가인데 왜 자꾸 활동가 아니라 그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뭔가 복지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이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좀 보호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또 활동가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수혜를 어쨌든 주려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뭐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개인 활동가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그 지원이가 나와서 떠오르는 썰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관악 청년 정책 토론회를 갔었어요. 근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 구청 내에 청년 정책과인가? 과 이름에 청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 정책을 되게 엄청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의지가 되게 높은 곳인데 그 토론회에 구 의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끝까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앉아서 하는 말이 이런 관악구의 이런 공익 활동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낸다. 이러면서 진짜? 너무 좋다. 그게 관악구 좋네.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조합원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관악구의 구의원 조합원이면 누군지 알겠네. 이렇게 특정되나? 그래서 되게 보면서 그래 이런 게 이제 슬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 번쯤은 정리되고 갔으면 좋겠기도 하고 아닌가? 정리되면 매력이 없나? 네, 아무튼 이 활동가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참여연대 노동조합이 있어요. 네, 참여연대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뒤에 그 논의가 어느 정도 합의되고 나서 노동조합을
실제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메일로 활동가는 노동자다라는 어떤 선언 같은 거를 내부에 그렇게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는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논의도 근데 정말 세대마다 그리고 활동의 영역마다 다 너무나 그 결이 달라서 그것도 저희 안에서는 좀 논쟁할 거리인 것 같아요. 맞아. 활동가 노동윤리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좀 너무 재밌던데. 우리끼리 재밌는데 듣는 활동가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너무 활동가에 대한 아닌가? 너무 나쁜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그치? 우리의 고민 우리 나쁜 얘기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좀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활동가 삶은 어떨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 라던가 뭐 노동운동 활동가도 있고 되게 여러 분야의 활동가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면? 무슨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이에요. 너무 좋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활동가마다 다들 본인이 생각하는 활동이 다 달라서 네 뭔가 쉽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사실 활동가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한다는 거는 네 노동을 하는 거고 그냥 그거를 통해서 제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인이 어떤 원하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뭔 말이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제 요지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직업들 중에서 활동가는 그래도 이런 메리트가 있어요는 있어요? 이런 메리트? 저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요. 저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네. 갑자기 좀 어제 잠깐 친구들이랑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활동가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 활동가가 지칠 때가 너무 많은 책임이라던가 좀 그러니까 업무량의 문제가 아니라 심적인 책임감이랄까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활동가의 뭔가 능력이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활동가의 능력은 업무 능력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엑셀도 있고 일러도 있고 PPT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그 모든 것은 대체 가능한데 이건 참 대체 가능하지 않은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그게 어떤 때 공감을 하냐면 저희는 센터가 굉장히 다양해요. 참여연대는 뭐 의정감시센터, 뭐 사법감시센터, 그리고 사회경제에서 뭐 경제금융센터, 민생팀 뭐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분야가 달라요. 근데 그 선배들이 그 동료들이 활동하는 거를 보면 진짜 의정감시센터는 옛날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되기 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되면 우리 세상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좋아지거나 어떤 종교적인 신념 같은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참여연대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권력감시단체다 보니까 좀 저희 감시팀 방금 말한 의정, 뭐 사법 이런 감시팀의 일들이 조금 더 크게 부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사회경제센터 예를 들어서 복지팀이나 아니면은 그 뭐 재벌 감시하는 그런 금융팀이나 이쪽에서는 저거 된다고 세상 안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법이 사실 지금 그 수위와 비슷하게 맞춰서 중요한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저의 마음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자기 삶처럼 저렇게 열심히 막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맞아. 그런 열정을 갖는 것도 활동가의 덕목, 능력? 그런 열정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업무 역량이다, 이것도.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활동가를 추천하자면 되게 서희가 처음에 일했을 때
어덕행덕 얘기했잖아요. 네. 약간 저는 활동가가 그런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어쨌든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거에 좀 내가 실천할 수까지 있는 이런 것이 활동가가 아닐까. 어덕행덕 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막 그렇게 야근을 해도 뭔가 막 이게 막 엄청 마음이 지친다기보다 그냥 체력이 힘든 거지. 그냥 그것 빼고는 그냥, 되게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막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라는 사실 물음표는 별로 달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 좋다, 그건 진짜 그게 정말 좋은 맞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에는 살짝 이게 과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하는 일들은 내가 좀 재미있어 하고, 내가 어쨌든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내가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굳이 던질 필요도 없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에 좀 영혼이 들어간다. 그쵸. 근데 가끔 또 그게 지쳐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진짜 노동에 영혼을 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되게 둘 다 문제잖아요. 영혼 없는 노동도 사람을 또 지치게 만드는 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또 영혼을 너무 갈아넣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고. 맞아. 조절하는 게 진짜 큰 능력인 것 같아요. 다들 적당히 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근데 아까 얘기 들으면서 재밌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저도 처음에 활동가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청년혁신 활동가 그 뉴딜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청년혁신 활동가라는 이름을 쓰나요? 그건 안 쓰나? 모르겠어. 뉴딜 그래요? 그 뉴딜 일자리인데 그 뉴딜 일자리 이름이 저희를 부르는 그 명칭이 청년혁신 활동가였어요. 근데 명칭이 그거 활동가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걸 활동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은 어쨌든 되게 재밌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던 일이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내 영혼을 모두 여기다 쏟으니까 그냥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일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처음 하는 일이었는데 너무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활동가들이.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지쳐서 다른 일을 그만두고서 다른 일을 했었는데 영혼이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큰 문제였어가지고. 그게 진짜 힘들어요. 영혼을 너무 담다 보면 내 영혼이 사라져 있어서 되게 영혼이 깎여 있고 그렇다고 영혼을 하나도 담지 않는 일을 하자니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그래서 퇴근 후에 결국 영혼 찾아가잖아요. 맞아. 활동가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활동가로 이제 돌아온 건데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약간 그런 활동가로 했다가 다른 일도 해봤다가 결국 아니다 하고 다시 활동가로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신기했어요. 그러면은 청년차면 아까 뭐지? 인턴 이야기도 약간 해주셨지만 또 다른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는 저는 학원 강사를 했었어요. 한 6, 7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학원 강사. 네. 근데 집 근처 이런 데서. 네, 맞아요. 그때 휴학했을 때여서 학원 강사 알바를 하면서 그냥 놀려고 했던 건데 거의 한 5kg 정도 빠졌나?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가 제가 22살인가? 21살인가 그때였어요.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 면접을 보고 그러면은 희원 씨 일해라 라고 하고서 뭐 나름의 그런 근로계약서를 주긴 했는데 하나도 안 읽고 사인을 했고 알고 보니까 제 옆에 동료랑 저랑 다른 돈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한 2달 정도는 임금을 나눠서 주셨었고 막. 근데 또 그게 되게 너무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까 잠깐 또 얘기했는데 또 과외 그 아르바이트도 하셨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주로 가르치시는 걸 이렇게 적성에 맞으셨나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고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 애들은 좋아하세요? 애들 싫어해요. 애들 정말 싫어하고요. 그리고 과외하면서 근데 결국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얘네한테 뭘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결국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너네
공부 점수 높게 나와야지 좋은 대학 가지. 좋은 대학 가야지 너네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저도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저도 없고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대학 졸업해서 내가 제대로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한테 그런 불안 요소를 계속 안겨주면서 막 채찍질을 하고 숙제 안 해왔으면 네가 인간이니?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과외를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어머니가 제가 지금 나 대학생이고 대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 너무 많다 막 이런 거를 제가 듣고 있으니까 되게 약간 진짜 그때도 영혼이 나가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과외할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되게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학원보다요? 네, 학원은 초등학생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맨날 뭐라고 하고 애들이랑 같이 핸드폰 게임하고 이런 게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오히려 되게 신기한 게 학원 강사했을 때는 제가 노동하면서 뭐 어떤 뭐라 그러지? 일하면서 그런 힘들었던 것보다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휴학 때 잠깐 하는 알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거야. 돈을 조금 받더라도 아이, 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진짜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셨어요. 근데 김포에 집을 마련했는데 대출을 해서 그 집을, 그러니까 하우스푸어셨던 거죠. 대출을 해서 그 집을 마련을 했다 보니까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고, 근데 남편 분이 월급은 그만큼이 안 되고 막 이런 거를 21~22살짜리인 저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러니까 그 되게 내가 생각하는 이 학원 강사라는 알바 자리와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제가 견디질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진짜 신문 기사에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의 삶인 거다라는 거를 되게 꽃밭에 있다가 그때 그런 경험이었어요. 네. 느낀 것. 너무 꽃밭 같다. 어떡하지? 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제 학원 강사를 하실 때는 동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꽃밭에서 뭔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데 과외는 정말 너무 힘드신 건가요? 과외는 그냥 나 같은 불안한 삶을 내가 또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과외 자체 노동이나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별로 생각을 안 했고 진짜 그냥 저한테 너무 알바딸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그냥 뭐 한 달에 35만 원 받자고 얘한테 계속 책찍질을 하면서 결국 그 경쟁 사회 안으로 내가 얘를 밀어 넣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고등학생이었어요. 고2, 막 고3, 고1 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묻는 말이 선생님은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어요. 선생님네 대학교는 다들 공부 잘해요. 어느 정도는 가야지 다들 알아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의미 없잖아요. 대학 서열 이런 거. 그래서 그랬어요. 서인님은 갑자기 오늘 되게 좀 제가 뚝뚝 끊기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서인님은 그 아르바이트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아까 그 경단역 약간 이야기 좀 할 때, 제가 그때 작년 상반기에 잠깐 알바 했었을 때가, 그런 이벤트 회사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저는 먼저 알바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덧 과장이라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과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회사가 알고 보니까 좀, 원래 직원을 좀 여러 명 채용하고 있었는데, 좀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표 1인 체제로 바꾸면서 모든 사람들이 약간 다 떠나게 된 거죠. 심지어 이분도 대표님이랑 엄청 싸웠고 막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일을 안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은 어쨌든 자기가 좀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약간 일거리를 좀 찾다 보니까 결국 다시 여기로 또 오신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뭔가 채용이 됐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알바로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퇴직을 받고 이분은 그때 한 9,000원인가 받고 있었는데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보면서 되게
이게 뭐 하는 건가 약간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좀 물론 대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는 그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바로 채용하는 거고 그분도 어쨌든 구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소일거리로 이렇게 짧은 알바로 이제 한 건데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게 지난번에 일했던 게 알고 보니 위민만이었던. 아 거긴 아니고 거기 말고 초단 시간인가? 거기 또안 돼. 아무튼 있는데 그래서 진짜 여기서 보면서 이게 진짜 경련단종 여성의 그런 현실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약간 좀 체감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분은 막 결혼을 하고 물론 사실은 그분들이 다 결혼을 한 거에 대한 후회라든가 뭐 아이를 낳은 후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세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회사는 그분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건데 그 사람의 그런 그냥 지위나 이런 것들은 직책은 과장인데 시급자 알바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진짜 뭔 일인가 싶다. 그러한 게 좀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아르바이트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막 활동가 하면서 막 힘들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과거에 아르바이트 얘기하고 이러는 게 왠지 재밌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희원님 일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도 청년참여연대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뭐 총선 때마다 뭐 선거 때마다 이제 같이 청년유니온이랑 함께하고 그리고 또 청년유니온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청년유니온에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참 활동가가 다른 데서 활동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되게 그래요. 제가 멋쩍어. 딱 그거야. 멋쩍어. 진짜 멋쩍어요. 제가 동네 친구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이사 온 지 3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이 너무 동네가 그냥 좋아서 여기에서 좀 다른 활동가도 보고 싶고 내 또래 친구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옆에 뭐 회기동 사람들, 뭐 이문동 독고마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가서 청년참여연대 활동가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산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들은 다 외대나 뭐 경희대 대학생들이겠지. 좀 이상한데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생각을 막 하던 순간에 동대문구 지역 모임을 한다고 이제 청년유니온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갈까 했는데 근데 가면 또 나는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이고 뭔가 청년유니온 모임 가가지고 청참 얘기하고 너무 이상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멋쩍어서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 활동가 하기 전에는 어떻게 뭐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으니까 결국엔 활동가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서 막 여기저기 뭐 들어가 보고 참여해보고 맞아. 이랬으니까 결국 활동가가 된 거였는데 결국 활동가 되니까 왜 이렇게 멋졌고 왜 이렇게 멋졌지? 민망해 뭔가 못하겠어. 못하겠지. 괜히 저는 약간 딴 데 가면은 괜히 노동 얘기 나올까 봐 약간 조금 쪼리고 있고 괜히 물어보면 어떡하지? 맞아. 그런 뭔가 멋쩍다는 표현이 너무 정확했어. 너무 멋쩍어. 괜찮아요. 그래도 나와주세요. 네. 기승전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저도 다른 활동에 가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저희도 나오시면 최대한 그런 얘기 안 하도록 자제해볼게요. 청년참여연대 뭐 양성과정 한번 갈게요. 아니요, 못 오십니다. 못는다요? 왜냐면 진짜 6주를 다 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못해요. 맞아. 활동가들이 다른 활동 못하는 건 바빠서도 있죠. 맞아. 활동가를 위한 특강은 안 열어주시나요? 있었어요, 옛날에. 그 신입 활동가 인권교육 그런 거를 같이 했었는데 그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말이 없네요. 아니 근데 활동가 뭔가 교육, 활동가 뭐 이거는 활동가가 너무 바빠서 오질 못하니까 이게 되지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이 활동가들이 개인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희야 참여연대야 엄청 크니까 신입으로 들어가면 한 4주 동안은 진짜 그 매뉴얼 교육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하는 단체도 없고 그래서 그런 뭐 에드보커시 강좌나 아니면은 신입 활동가 교육 같은 거를 들으면 다들 진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잘 하기도 쉽지 않고 그거를 총대 메고 한 단체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다들 열악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 하실 때 되게 많지 않아요? 내가 뭔가 캠페인을 하고 기획을 하는데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맞아. 그런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내가 이걸 어떤 전략 갖고 내가 하는 건지를 사실은 저는 그냥 보고 배운 대로 그냥 하고 그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걸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게 있는 거죠. 누가 그걸 알려줬으면 좋겠고. 아니 저도 이제 청년유니온에서 처음 이제 작년에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제 정말 어깨 넘어서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뭔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여서 알려주지도 않고 왜 하라 그래? 막 이러면서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건데? 막 그러니까 알려준 다음에 하라 그래야지. 그 말을 잘 못하겠는 거야.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교육 필요한데 빼달라고 하면 돼요. 청년 유니온 그런 것도 안 해주시나요? 정말 너무하네요. 막 이래.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면 그 청참회 기대할게요. 그러면 네 청년 참여연대에서는 혹시 뭘 할 예정이신가요? 그러게요. 청년 참여연대에 갇히지 않아도 뭐 네. 의원님은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저의 싶다. 활동 방향? 그러게요. 나 뭐 하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걸 바꾸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제 청년 참여연대에서 제가 3월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4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도 갈 때도 됐고 다른 의제 같은 것도 한번 해볼 때도 됐는데 그래서 초장님이 면담할 때 물어봤어요. 만약에 네가 다른 팀을 가면 무슨 팀 가고 싶냐? 어떤 의제가 제일 관심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역시 청년의 삶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도 있겠고 의료도 공공의료 같은 것도 있겠고 네, 방금 말한 그 두 개가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청년이 비춰지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청년이 당사자가 돼서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의제의 확장? 그런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40대가 되면 그만해야겠죠? 청년이란 이름도? 참 이게 그래요. 청년 꼭 그 나이로서만 당사자성이 갖춰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 현재의 30대가 과거의 20대 정도고,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렇게 미뤄졌다. 아무래도 공부하는 기간도 너무 길어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10대인 것인가? 글쩍. 네. 그러니까 40대가 된다고 해도 안정된 삶을 사는 청년들이 그 40대를 청년이라고 막 이렇게 또 안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긴 해가지고 아니면 뭐 중장년 운동을 해볼 수도 있겠죠. 중장년 운동 아닌가요? 그거 그냥 중장년 운동이 아니라 그냥 운동. 중장년 운동 이거 아니야? 얘들아 우리 입 좀 닥치자 약간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어머, 아니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번에 뭐 노년 유니온이라는 것도 있고, 맞아. 네, 뭐 청년 유니온이 있고 노년 유니온이 있는데 그 중간에 비는 세대를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도 하긴 해가지고, 세대별 운동이 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옛날에 그 청소년대 좀 할 때 그때 한번 뭐 중장년 정책 네트워크, 노년 정책 네트워크, 혹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뭐 영혼 우리 그런 사후 세계에서도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그냥 친구들이랑 막. 모든 세대와 영혼을 아우르겠다. 네, 그러면 앞으로 되게 희원님을 어쨌든 이렇게 청년 섹터라던가 아니면 활동 섹터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노가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를 혹시 서희님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희원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진짜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청년 유니온은 되게 청년으로서 든든한 뭐라 그러지? 든든한 내 방의 옷장 같은 느낌? 뭔가 내 등 뒤에 있는 내 옷장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옷장이라고 했냐면요. 사실 별 생각 없었는데요. 옷장을 열어보면 거기 내가 내일 뭐 입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청년 유니온에서 항상 내고 있는 의제나 아니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결국 내가 살아가면서 좀 가시는 문제의식이랑 굉장히 맞아서 약간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물론 참여연대를 먼저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 참여연대랑 청년 유니온 찾아보면서 제 생각을 좀 정립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항상 내 등 뒤에 있는 뭔가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옷장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옷을 찾는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아니 이미 맞는 옷이어서 그냥 무슨 옷 입을까 이렇게 찾는 느낌. 그런 거지. 아 그렇구나. 내 옷장이니까. 그렇죠. 때에 따라 골라 입을 수 있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진짜 좀 뭔가 저 감동이었어요. 정말요? 잘했죠.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소감, 팟캐스트 함께해주신 소감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생각보다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해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식은땀이 좀 많이 나고. 아 진짜요? 와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일터에서 그렇게 크게 이 일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와서 뭔가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청년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서 그거는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서 오히려 겨우 작은 내 일터의 문제는 그냥 여기는 왜 이러지? 하고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 부채감은 활동하면서 또 푸는 거니까. 하지만 저에겐 청년 유니온이라는 든든한 옷장이 있습니다. 좋으네. 서희님은 오늘 처음으로 보조 MC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청유에 합류하고 처음으로 맡았던 게 총총내 같이 참여하는 거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희원님이랑 계속 자주 만났는데 희원님은 이런 얘기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맨날 막 일 얘기하고 우리 기자회견 어떻게 하죠 이런 것만 했었는데 되게 희원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더 만나셔야 되는데 근데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부끄럽네요. 희원님의 이런 속 얘기를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 진짜요? 그런가? 아니 왜 자기 자신을 들키면 부끄러운 것 같은 원래 그렇죠. 그런 건가? 네, 그러면 2주간 게스트로 함께해 주신 희원님 그리고 보조 MC로 도와주신 서희님 고맙습니다. 청년 활동가로서 청년 섹터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청년 유니온에서 더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원님의 활동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